한때 광주 상업지구의 절반을 소유했던 거부가 치매로 인해 길을 잃고 노숙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여름 광주의 거리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달궈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물결처럼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그 북저기는 상업지구 한복판에 75살의 한미영 여사가 서 있었어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백발은 정돈되지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진 데다 얼룩까지 져 있었답니다. 미영은 어딘가 모를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고 간간히 중얼거리는 말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또 한 명의 노인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쳤지만 누구도 이 여인이 한때 이 상업지구 절반을 소유했던 대보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여기가 어디지?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가끔씩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붙잡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는 날들이 많아졌고 오늘도 그런 날이었어요. 광주의 충장로를 걷던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땀이 흘러 옷깃을 적셨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오랜 시간 걸었는지 다리에는 힘이 빠져 휘청거렸죠. 그럼에도 미영은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몸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물 좀. 미영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폭염 속에서 탈진 직전이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간판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는 유리문이 있는 곳. 무의식적으로 미영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반사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신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이곳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물 좀 주세요. 미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창구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그곳의 젊은 여직원은 갑자기 나타난 초췌한 노인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밖에 편의점에 가시면 물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이 장소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기억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죠. 여기.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와 미영의 팔을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은행이니 다른 곳으로 가셔야겠어요. 미영은 어지러움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몇몇은 수군거리며 웃었습니다. 경비원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창구에 있던 여직원이 큰 소리로 불렀죠. 곧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런 곳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경비원은 미영의 팔을 붙잡고 출구 쪽으로 이끌었어요. 미영은 무력하게 끌려가면서도 무언가 익숙한 감각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영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은행 밖으로 밀려났고 다시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탈진으로 미영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희미하던 기억의 실이 서서히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미영의 눈에 은행 간판이 들어왔고 그제야 그녀는 이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광주상업은행. 미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은행이었고 지금도 그녀의 이름으로 150억 원이 넘는 예금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죠.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의 아픔이었죠. 평생 지역 경제를 위해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그녀가 이제는 노숙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맡긴 돈이 얼만데. 미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표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길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노인을 흘깃 보고 지나갈 뿐이었죠. 미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가방을 뒤졌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인 박종우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가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영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전화를 걸 수 있을 만큼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종우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종우 변호사입니다만 누구시죠? 담담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씨, 나예요. 한미영. 미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지만 전화 너머로도 그 절박함이 전해졌어요. 한미영 여사님, 박종우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미영은 숨을 고르며 자신이 있는 위치를 설명했어요. 종우는 즉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미영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20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영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60 남짓한 남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박종우 변호사였죠. 그는 미영을 발견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종우는 미영의 상태를 보고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즉시 미영을 부축해 차로 데려갔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 안에서 물병을 건넸어요. 미영은 천천히 물을 마시며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조각들은 모두 쓰라린 것들이었어요. 은행에서 쫓겨났어.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은행인데, 내 돈이 있는 곳인데. 종우는 미영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미영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미영은 점점 더 자신의 일상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재산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내일 다시 은행에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종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제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우는 차를 출발시켰고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 비친 광주의 거리는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은 투자를 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종우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우의 아내 정숙이 그녀를 위해 깨끗한 한복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정성스레 머리를 빗고 한복을 차려입은 미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단정하고 품이 있는 노부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사님? 종우가 물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어요. 혼란스러움 대신 묘한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죠. 오전 10시 미영과 종우는
다시 광주상업은행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들어온 미영의 모습에 은행 직원들은 흘긴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디 좀 도와드릴까요? 창구의 여직원이 물었어요. 어제의 그 직원이었죠. 광주상업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종우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미영 여사님의 계좌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미영이라는 이름은 이 은행에서 너무나 유명했어요. 광주상업 지구 절반의 임대료가 그녀의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예금은 이 지점 전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미영 여사님이요?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제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바로 은행의 최고 고객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점장님께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곧 사무실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미영은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죠. 어제 그 직원이군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종우에게 말했습니다.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종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남성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나타났어요. 김현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자마자 깊은 허리 인사를 올렸죠. 한미영 여사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미영을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며 즉시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VIP실에 들어서자 차와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종우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지점장은 계속해서 미영의 기분을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일에 대해 들으셨나요? 미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우가 대신 설명했어요. 어제 여사님께서 이 은행을 방문하셨을 때 직원들이 여사님을 노숙자로 오해하고 매우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을 불러 강제로 내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사님을 알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해당 직원들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모든 예금과 임대료 통장을 해지해 주세요. 그 말에 지점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여사님, 그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돈을 빼는 것뿐입니다. 종우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여사님의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자산을 이전할 새로운 은행도 정해 두었습니다. 지점장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은행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제 저에게 준 타격은 어떻습니까? 50년 넘게 거래한 은행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느낀 수치심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미영은 천천히 종우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0억 원의 예금과 수십 개의 임대료 통장 해지 서류였어요. 광주 상업지구 여러 건물의 임대료가 매달 이 은행으로 입금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흐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미영이 물었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 지점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런 지점장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서류 절차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향했고 얼마 후 은행의 임원들이 하나둘 VIP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여사님, 차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함도 엿보였죠. 오후 3시 모든 서류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150억 원의 예금과 임대료 통장의 모든 자금이 새로운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지점장은 마지막까지 미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제 가시겠습니까? 지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거래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은행이라면 더 이상 제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미영과 종우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지점 내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종우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광주상업은행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답니다. 종우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 여사님의 예금 인출 소식이 시장에 알려진 모양입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의 거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50년 넘게 그녀가 사랑했던 이 도시, 그리고 그녀가 투자해온 이 거리들, 이제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는 광주상업은행의 위기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대부호 한미영 여사, 광주상업은행과 결별이라는 제목의 특보였어요. 뉴스에서는 미영의 예금 인출로 인해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고 은행 주가는 하루 만에 8% 이상 폭락했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원하신 게 이런 결과였습니까? 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누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죠. 그날 밤 미영은 종우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행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종우에게 새로운 은행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행은 광주의 작은 지역 은행으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곳이었죠. 아침 10시 미영과 종우는 광주희망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은행은 화려한 외관이나 높은 빌딩이 아닌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행 내부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있던 중년 여성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종우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곧 은행장인 박진석이 직접 나와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은 젊고 활기찼어요. 한미영 여사님, 저희 은행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진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은행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박진석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정갈한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차와 전통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죠. 여사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는 큰 은행이 아닙니다. 화려한 서비스나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점입니다. 미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죠.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영의 모든 자산이 광주희망은행으로 이전되었고 임대료 수금 계좌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박진석은 미영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어요. 여사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전담 직원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은행에 오시면 김정아 과장이 직접 모든 업무를 도와드릴 겁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김정아 과장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여사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접 찾아뵙고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정아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가 큰 위로가 됩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종우 씨, 내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종우는 궁금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내 재산의 일부를 치매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나처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미영 기억지킴이 재단.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미영과 종우는 광주시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치매 환자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고 미영은 자신의 재산 중 3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광주의 대부 한미영 여사 치매 환자 복지시설에 30억 원 기부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언론을 장식했어요. 미영의 이야기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가 겪었던 은행에서의 수모와 그 후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사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종우가 미영에게 알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특히 광주상업은행과의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미영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영 기억지킴이 재단 설립을 위한 첫 모임이 열렸어요. 미영은 재단의 방향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재단 이사회 구성원들은 미영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곧 광주 외곽에 있는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주거 및 재활시설 설계에 착수했어요. 미영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머물며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물론 그녀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사님? 어느 날 아침 미영을 돌봐주는 간병인 송이가 물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꽤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날들은 미영에게 소중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날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시설 설계도를 검토하고 때로는 직접 치매 환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한미영 기억지킴이 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어요. 푸른 하늘 아래 미영은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처럼 길을 잃는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은 마이크를 통해 모든 참석자에게 전해졌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종우와 함께 차를 타고 광주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충장로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은행 앞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까요? 미영이 말했어요. 그들은 은행 맞은편 카페에 앉았고 미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주상업은행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되시나요? 종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그 일로 인해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광주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한미영 기억지킴이 센터는 완공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환자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미영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습니다.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아졌고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가능한 한 재단 활동에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센터에 가볼까요? 송이가 미영에게 물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센터에 갈 때면 특별히 정성을 들여 옷을 입었고 오늘도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죠. 센터에 도착하자 건설 관계자들이 미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개원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은 천천히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색감의 벽지, 편안한 가구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기억을 돕는 표지판들, 모든 것이 치매 환자들을 배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미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송이가 다정하게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께서 만드신 치매 환자 센터에 계십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미영의 눈에 잠시 혼란스러움이 머물렀지만 이내 그 자리를 따스함이 대체했어요. 비록 그 순간의 맥락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선한 일에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과 송이는 충장로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급히 가까운 가게의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 밖에서 비 맞으시면 안 되죠. 미영은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리둥절해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찻집이었고 주인은 곧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혹시 한미영 여사님 아니신가요?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송이를 바라보았어요. 송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기억이 좀 흐린 날이에요. 주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여사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광주상업은행을 떠났고 저도 그중 하나였죠. 여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광주희망은행으로 옮겼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미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따뜻한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빗줄기가 잦아들 때쯤 미영과 송이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문 앞에서 지켜보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길을 걷는 동안 미영은 문득 충장로의 여러 상점 주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과일 하나를 건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따뜻한 미소를 보내왔어요. 그것은 마치 온 동네가 그녀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 같네요. 미영이 송이에게 말했어요. 송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사님은 이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세요.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품격과 나눔의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광주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이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비록 길을 잃을지라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녀의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미영 여사의 이야기는 깊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더 큰 희망과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진정한 품격, 잊혀지지 않을 품격이었습니다.